이어서 시장 전반적인 상황들 알아볼 텐데요. 동양증권의 이재만 연구원 연결합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네, 지금 시장이 2천선을 전후해서 계속해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2천선 안착이 좀 쉽지는 않은 모양인데요. 앞으로의 방향성을 우리가 좀 타진을 해볼 수 있는 지표라던가 시장의 변화점들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크게 한 세 가지로 구분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우선 네. 실물 경기 쪽을 좀 판단할 수 있는 미국하고 중국의 재고 순환 지표, 즉 어떻게 보게 되면 출하에서 재고 증가율을 차감한 부분을 조금 유심히 봐야 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두 번째는 최근에 유동성 확장 정책의 어떤 부작용 정도를 판단할 수 있는 물가 지표들이 상당히 좀 중요하게 사용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물가는 절대적인 수준 이런 부분들도 굉장히 중요하긴 합니다만 경기에 비해서 물가가 빠르게 상승하느냐 상승하지 않느냐가 판단에 가장 좋은 기준점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볼 수 있는 거는 정책 효과가 증시에 반영이 되는가의 여부입니다. 즉 어떻게 보게 되면 경기의 모멘텀이라든가 위험의 모멘텀 지표들이 어떤 방향성을 가지고 움직이느냐, 즉 경기 모멘텀이 위험 모멘텀보다 상대적으로 빠른 속도로 개선이 되고 있고 확장을 한다라고 하게 되면 정책 효과가 실질적으로 잘 반영돼 있다라고 판단할 수 있는 지표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이 시점에서 재고 순환, 그리고 물가, 그리고 또 모멘텀 지표를 우리가 중요하게 봐야 한다라고 세 가지 지표를 말씀해 주셨는데 이 세 가지 지표가 시장에 우호적으로 작용을 할 만큼 좋게 나오고 있는지 궁금하고요. 이에 따른 투자 전략도 세워주시죠. 기본적으로 재고순환 지표 같은 경우는 미국이나 중국 모두 아직은 좀 부진한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과거에 미국 같은 경우는 양적 완화 정책을 실행을 했을 경우 재고순환 지표라든가 이런 부분이 좀 턴어라운드 했다는 점을 감안을 하면 기대를 가져도 괜찮을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중국 같은 경우는 6월에 저점을 형성했다고는 판단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지표들이 발표가 되고는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좀 9월 달 지표, 즉 10월에 발표되는 9월 지표를 좀 확인해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물가는 아무래도 말씀드린 것처럼 절대적인 수준이 상대적으로 조금 높아지고 있는 건 사실이긴 합니다만 기본적으로 경기의 확장 속도가 물가의 상승 속도보다는 좀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아직은 특별하게 정책의 부작용을 우려할 단계는 아닌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정책 효과 부분을 볼 수 있는 모멘텀 지표 같은 경우는 경기 모멘텀이 실질적으로 위험이라든가 이런 지표들보단 빠르게 좀 개선이 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상당히 좀 증시에는 우호적인 환경을 좀 조성을 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서 추가적인 세 가지 지표를 이렇게 정리해서 보게 되면 추가적인 상승 시도는 충분히 나타날 수 있는 시점이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다행스러운 부분입니다. 동양증권의 이재만 연구원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